흔히 길거리 싸움과 프로 격투기는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싸움꾼이라도 프로 선수에게는 박살나는 것이 당연하며 최근 들어 이런 컨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지지만 길거리 싸움꾼이 승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러나 길거리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MMA에 필요한 덕목들을 갖췄다는 것이고 만약 이들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한다면 빠르게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길거리 싸움꾼들이 MMA로 넘어와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으니 오늘은 길거리 싸움꾼 출신의 파이터 탑 7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라이브로 넘버 7 다다 5000. 키 191cm, 몸무게 120kg을 훌쩍 넘기는 거구로 일명 다다 5000으로 통하는 다피어 해리스. 길거리 싸움 비디오로 유명세를 얻게 된 그는 32살의 나이로 MMA에 뛰어들어 이전 2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선수들의 전적이 0승 7패, 1승 10패인 걸 감안하면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 매치에 불과했다는 점. 이후 오랫동안 격투계를 떠났던 그는 2016년에 뜬금없이 벨라토르로 입성합니다. 길거리 싸움계 슈퍼스타 kimbo 슬라이스를 상대하죠. 출신 배경이 똑같은 만큼 뭔가 원초적이고 화끈한 싸움이 기대되던 대결.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막무가내로 돌격하던 도중 카운터 태클이 날아오고 아무런 액션 없이 시간만 흘러가지만 이 한 번의 경합으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물속에서 싸우듯이 허우적대던 두 사람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를 시전 비틀거리던 다다가 바닥을 향해 쓰러지면서 탈진으로 KO가 되는 전무후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경기 직후 심정지가 올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다다. 이로 인해 텍사스 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았으며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모조리 거절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3강링에서 베어너클로 싸우는 이색 단체 BYB 익스트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977년생으로 어느덧 50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단체 홍보를 위해 여전히 복귀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넘버 6 kimbo 슬라이스. 격투기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2000년대 초반 실제 싸움 영상이 미국을 넘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눈이 찢어지고 코가 부러지는 이 생생한 장면들은 복싱 외에는 타격 종목이 없었던 당시 너무나 잔인하고 공포스럽게 다가왔는데요. 그런 길거리 싸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kimbo 슬라이스입니다. 거구들이 판치는 살벌한 세계에서 특히나 압도적이었던 kimbo. 상대를 지레 겁먹게 만드는 포스와 정확하고도 파워풀한 타격, 당당한 체격과 배짱으로 한순간에 싸움을 끝내던 그는 영상 플랫폼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으로 떠올랐으며 한간에는 kimbo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진짜로 MMA에 뛰어든 그는 길거리 싸움꾼이 프로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데요. 데뷔전에서부터 10승 9패의 베테랑을 한 방으로 제압한 다음 UFC 레전드 탱크 에봇을 충격적인 형태로 격파. 잔뼈가 굵은 제임스 톰슨마저 잡아내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 kimbo가 길거리 싸움꾼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파이터를 만난다면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라고 폄하했던 데이나 화이트.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UFC는 TOF 시리즈에 kimbo를 초대했고 kimbo가 출연한 TOF 시즌 10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네임드 파이터인 휴스턴 알렉산더를 잡아낼 정도로 길거리 출신으로서는 대단한 활약을 이어간 kimbo. 그러나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 부족한 기본기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대신 프로복싱에서 7전 전승을 기록했으나 아쉽게 과거와 같은 인기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다 5000과의 경기 이후 약물에 적발됐던 그는 4개월 뒤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사인은 심장마비. 아마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했던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넘버 5 탱크 에봇. 캘리포니아 헌팅던 비치의 전설적인 싸움꾼 출신으로 몇 차례의 폭력 전과를 가진 탱크 에봇.
그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당시 판사로부터 당신은 미치광이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이 정말 놀랍군요. 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파이팅 스타일 또한 길거리 싸움꾼 그 자체입니다. 레슬링과 풀스윙 펀치가 주특기인 에봇은 현대 MMA에서는 볼 수 없는 섬뜩한 KO를 여럿 만들어냈는데요.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 무지막지하게 휘두를 뿐이지만 위압감에 움츠러든 상대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세대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UFC 최초의 스타파이터로 평가받은 에봇. 그러나 댄 세번, 돈 프라이 같은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스타일적인 한계를 드러냈고 MMA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커리어 후반에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는 선수 활동 시절에도 여러 폭력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60을 코앞에 둔 그는 체격이 줄어들면서 제법 얌전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깽단두목 같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넘버 4. 아사쿠라 미쿠루. 메이웨더와의 복싱 경기로 유명한 아사쿠라 미쿠루는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진짜 싸움광입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수모와 가라데를 토대로 중학교 때부터 싸움을 일삼았던 그는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다녔으며 폭주족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흉기를 든 상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싸움에 대한 열망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이미 지역 내 최강의 싸움꾼이 되어 있던 미쿠루는 다른 지역에서 상대를 수색할 만큼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더 이상 싸울 상대가 남아있지 않자 50m 철탑 위로 올라가는 등 각종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쿠루에게 불량배들을 위한 격투기 단체 아웃사이더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배출구가 되어주었죠. 순식간에 아웃사이더의 스타파이터로 떠오른 그는 프로에 올라서도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특히 감각적인 카운터와 펀치, 임팩트, 위험한 거리에서 빼지 않는 배짱으로 여러 폭력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죠. 그러나 일본 내 인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오르게 되면서 그는 파이터로서의 활동보단 개인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이자 무섭게 떠오르는 격투 서바이벌, 브레이킹 다운의 수장으로 있는 그는 현재 격투기 선수라기보단 사실 연예인 그리고 사업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넘버 3. 호르헤 마스비달. 김보 슬라이스의 제자 레이를 압도적으로 털어버리며 길거리 싸움계에 충격을 일으킨 호르헤 마스비달. 어린 시절부터 싸움꾼으로 유명했던 그는 리온 에드워즈와의 신경전 도중 스스럼 없이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대립관계에 있던 콜비 코빙턴을 실제로 습격하는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스비달은 폭력성이 다분한 깡패에 가깝지만 경기력만 두고 보면 타격의 달인이라 할 수 있을 만한 테크니션인데요. 큰 주먹을 맞히기 위한 셋업과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 그리고 타고난 타격감과 배짱을 두루 갖춘 그는 20년 동안 52전을 치를 만큼 일생을 싸움과 함께 살아온 파이터이며 그런 기질을 인정받아 UFC 최초로 BMF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플링의 뚜렷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커리어 후반 4연패를 당한 뒤 은퇴를 선언한 마스비달. 대신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그는 맨손 복싱 단체인 게임브레드 FC와 MMA 단체 아이콘 FC를 운영 중이며 UFC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UFC 역사상 최단 시간 KO라는 이색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벤 아스크렌을 2초 만에 기절시킨 다음 굴욕적인 제스처로 농락하면서 불량한 캐릭터를 굳히기도 했습니다. 넘버 2. 에디 알바레즈. 현재는 마약 중독자들로 인해 좀비랜드로 불리는 곳이죠. 치안이 나쁘기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켄싱턴 출신인 에디 알바레즈. 그는 어릴 때부터 복싱과 레슬링을 시작했고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한편으론 길거리 싸움꾼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알바레즈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력성이 있다기보단 그가 자라온 환경이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그는 장학금도 거절하고 레슬링 대신 MMA를 선택했으며 당시 체계화되지 않았던 격투기 바닥에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접근성이 높다거나 아마추어 무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던 2000년대 초반,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비공식 시합에 출전했던 알바레즈.
그는 체급도 규칙도 없는 지하 격투장을 찾아다니며 무려 100전 이상을 치러냈고 덕분에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언더그라운드 킹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프로 무대에 뛰어든 그는 레슬링과 복싱, 길거리 싸움이 적절히 배합된 스타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데요. 언더그라운드 킹이라는 별명답게 진흙탕 싸움이 일품인 그는 벨라토르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마이클 챈들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5승 3패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UFC에 입성한 알바레즈. 그는 길버트 멜렌데즈와 앤서니 패티스를 잡아내고 타이틀전으로 직행. 도스 안뉴스를 폭발력으로 꺾어내면서 라이트급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릅니다. What is keeping the champ? Uppercuts. Hercules steps in. That is it. Eddie Alvarez. 그러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한 맥그리거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더스틴 포이리에와 저스틴 게이츠와의 미친 듯한 난타전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를 만들어내지만 데미지의 여파 때문인지 과거와 같은 폭발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원 챔피언십으로 이적하고 나서도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옥레운 선수와의 경기를 끝으로 원 챔피언십마저 떠나게 된 알바레즈. 그런 그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무대가 있었으니 바로 맨손 복싱이죠. 2023년 체드 멘데즈와 BKFC에서 맞붙은 그는 물러서지 않는 정신력으로 싸움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5라운드 스플릿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느덧 40을 목전에 둔 나이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더더욱 기대되는 알바레즈인데요. 현재 베어너클 챔피언들의 나이가 40대 언저리인 만큼 마지막 불꽃을 충분히 피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넘버 1 켄 샴락. 1세대 파이터이자 UFC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살아있는 전설 켄 샴락. 혹독한 가정사를 겪은 그는 10살 무렵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고 고아원과 거리를 오가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정상인의 범주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싸움을 벌였던 그는 칼로 사람을 찔러 소년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범죄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던 도중 마음씨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폭력성을 운동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나이트클럽 기도로 일하던 중 여러 불량배들에게 도전장을 받았다는 샴락. 그는 3,400달러를 받고 1대1 대결을 벌였으며 한 방으로 기절시킨다고 하여 원펀치 샴락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격투기에 뛰어든 그는 초창기 UFC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판크라스와 UFC를 오가며 최상위권 파이터로 활동하던 그는 WWF 프로레슬러로서도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었고 판크라스 무제한급 초대 챔피언과 UFC 슈퍼파이트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길거리 싸움꾼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사라졌던 수많은 1세대 파이터들과는 달리 2000년대 중후반까지 선수 생활을 영위했던 샴락. 그는 2016년에 호이스 그레이시와의 3차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고 현재는 벨러 베어너클이라는 맨손 복싱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진 흥행적인 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넘어와 MMA에서 활약한 파이터 탑7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유독 내구력이 단단하고 전진을 두려워 않는 배짱이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중요한 맨손 복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길거리 싸움꾼들이 가장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맨손 복싱이라는 얘긴데요. 갈수록 스포츠화되고 있는 MMA보다 원초적인 싸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맨손 복싱의 시장성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격투기 선수들이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